자, 신장 파트의 마지막인 신장 이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요. 키드니 TP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PL 여기 약어도 되게 유명한 약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TPL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이제 받을 때 어떻게 간호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장 이식은 ESRD 환자, 그렇죠? GFR이 15% 이상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환자로서 이제 이식을 하거나 뭐 투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대체요법을 시행을 하시는 건데 신장 이식을 이제 할 때는 여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사체 기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뇌사자로부터 이제 받아서 신장 이식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체 기증으로 해서요. 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준다든지, 내 남편이 준다든지, 뭐 부인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체 살아있는 사람의 도너가 기증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 신장 이식한 다음에 생존율은 확실히 카데바 그 머리 그 뇌사자로부터 받는 게 그 생체 기증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10% 사체 기증의 10% 생체 기증의 4% 정도는 1년 생존율 못 버티고 그냥 페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보시면 장기 이식센터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순번을 이제 기다리면서 투석을 받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예전보다는 요즘 이제 혈액형이 달라도 이렇게 이제 이식이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좀 그 범위가 확대됐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식을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또 응급이 있고 이러면 이제 순번이 바뀌면서 좀 그 사람들 좀 가져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그 기다림을 넘어서 키드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신장을 그 잃고 받은 거를 잃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투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슬픈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투석은 1950년대에 쌍생아간 신장 이식이 첫 시술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한 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이 신장 이식에 관련된 그 이식의 역사는 굉장히 좀 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신장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하나 떼내고 그러면 새로 넣냐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요 뒤에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 기존의 신장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쵸? 기존 신장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식 받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장골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은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뗐기 때문에 횡격막의 근처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 척출 수술한 환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호흡과 관련된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여자는 이제 호흡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수혜자 받은 사람은 이 횡격막하고 위치가 좀 멀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호흡 관련 문제는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식은 이렇게 혈관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머지 이쪽 신우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건 방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사실 한 번 여기에 이식을 했다 이렇게 되면 뭐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쓰면 좋겠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좀 망가지면서 좀 이렇게 좀 다시 이식을 받거나 투석으로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하시면서 이제 이식이 금기된 사람은 이제 전이된 악성 종양이 있거나 신부전, 만성호흡기 부전, 전신성
혈관 질환,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의식이 금기되어 있는 걸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고요. 일단 사전 검사에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HLA 및 교차 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 검사를 해서요. 요게 이제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야지만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런 조직 적합성 검사, HLA 검사 및 교차 검사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HLA 검사 및 교차 검사, 특히 HLA 검사, 휴먼 리코사이틱 안티젠 검사라고 해서요.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장 공여자의 조건과 이제 적합성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 적합성 검사의 HLA 검사뿐만 아니라 생존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이제 양호하고 혈압도 정상이어야 되고요. 한 18에서 60세 범위에 이제 연령이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여자는 물론 당연히 양측 신장이 완전해야 되고요. 감염의 증거가 없어야 되고 어떤 전신질환의 증거가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체 공여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뇌사 이전 상태 정상적이고 별 문제가 없었어야 되고 악성 종양이나 전신 감염이 없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장기를 이식받거나 이제 받는 사람들 이제 그 수혜자는 그 전반적인 의학적 평가를 통해서 이런 그 이식 금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수혜자의 이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제 수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이식 전에는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감염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수술에 관련된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전 간호는 다른 건 다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더 해야 되는 내용들은 면역 억제 요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교육이 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 이제 면역 반응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부 반응 딱 나타나면 요거는 힘들게 받은 신장을 못 쓰게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 자기 몸도 문제지만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역 억제 요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교육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 수술 전 검사 모두 시행하시고 투석을 좀 시행을 하셔가지고 체액 과다라든지 전해질 불균형들에 대한 교정을 좀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빈혈,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복막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복막 내부를 전부 다 비워주셔야 되겠고요. 혈액 투석 환자는 투석 혈관을 일단은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수술 이후의 몸 컨디션 자체가 이식받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체액 과부하나 고칼륨 혈증에 대한 어떤 치료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존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장을 이식을 이제 하시고, 이제 이식을 하는데, 신장 이식하는 건 보통 한 3, 4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시술이고요. 보통 옆구리를 절개해서 들어가서 이제 시술을 하고, 보통은 받는 사람이 그 복부 아래쪽 부분이니까, 받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더 이제 힘들고요. 그리고 공여자가 이렇게 통증도 더 심하지만 사실은 이런 신체 일부의 상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어디서 봤더라? 하여튼 그 어떤 다큐 같은 걸 봤는데 본인이 기증을 해준 거예요. 기증을 해줬더니 그분이 이식 거부 반응이 있거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랬더니 또 그거에 대한 또 상실감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호와 지지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식 수술은 보통 한 4~5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이식 수술을 이제 하고 오셨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기증자, 생존 기증자는 이제 뭐, 외과적 신적출술 이제 간호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수혜자는 일단 이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 간호에 준해서 이제 일반적인 수술 간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신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수술 후에 단요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게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집중치료실에서 하루 정도 있게 되는데 이때 이식된 신장으로 혈액이 이제 막 이제 흐르게 되면서 소변이 막 이렇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은 이제 새로운 신장이 이제 비유엔을 이제 여과를 할 때 수분도 이제 함께 여과되면서 삼투성 이뇨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물이 그냥 후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농축을 안 시키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수술하는 동안 수액 주입량이 계속 좀 늘어났기 때문에 키드니를 얘가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확 빠지는 거예요, 몸에서. 예, 그래서 이제 쭉 빠지는 거. 세 번째는 아직 그 신세뇨관이 농축 기능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쭉 빠지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원인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데 소변이 시간당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가 보기엔 1리터보다도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을 아예 바켓스 같은 걸 하나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뭐 그 우리 그 간호조무사를 부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보통은 이런 환자들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사용하고 그러니까 격리방에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역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제 딱 이제 채비를 하고 환자를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철저하게 이제 딱 마스크 끼고 막 이래갖고 이제 우리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소변을 체크를 하는데 밑에 우리 소변 봉다리 있죠. 보통 아워리 유린 통 있고 아워리 유린 통이 요렇게 있잖아. 있고 꼬다리가 달렸고 요게 이제 봉다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봉다리가 보통 한 500cc 정도 되죠. 요게 완전히 막 그 콸콸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를 볼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소변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내리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가 벙 넘쳐가지고 바닥에 막 물 흐르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보통 갔다 오면 아우어 유린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을 이렇게 봐가지고 요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이제 불현듯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넘치지 않도록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뇨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렇게 단뇨가 뭐 콸콸콸콸 되다 보니까 이게 탈수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요. CBP를 이제 연결을 해놓고 이제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CBP는 보통 한 8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두두두 떨어져서요. 나중에 보면 뭐 한 2, 뭐 진짜 심지어는 뭐 한 1, 요 정도로 해서 완전히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는 지금 탈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되면 하이포볼레믹 샥이 오기 때문에 물을 막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배뇨랑 보면서요. 이렇게 그 CBP 보면서 계속 이제 물을 계속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물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전해질 수치가 이제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해질의 이제 수치를 이제 계속 봐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 48시간 동안은 이제 배뇨량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스트릭트하게 좀 보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급성 거부 반응이 좀 그러니까 초급성 예,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신장 기능이 잘 하는지를 잘 관찰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부 반응과 이제 감염 예방법, 수술 합병증, 면역 억제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 치료가 보통 수술 전부터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술하고 와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건 치료 방침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신장의 거부 반응을 예방하고요. 면역 반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약물은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고요. 한 두세 가지는 칵테일에서 좀 쓰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타클러리무스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요. 아자티오프린이랑 사이클로스포린, 그다음에 항림프 광체에서 OKT3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타크로리무스 이렇게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혈중 농도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확 이제 처음부터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좀 혈중 농도 이렇게 보면서 혈중의 레벨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도세지 주고 그다음 주고 이렇게 해서 용량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면역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환자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잘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게 하셔서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그리고 이제 환자로 하여금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시고 확인을 이제 좀 잘 받으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신장 이식하고 난 다음에 합병증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장은 이식 거부 반응이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식 거부 반응에 대한 거는 페이지 826페이지에 보시면 표 35-9 쪽에 보시면 신장이 이식에 거부 반응이 있죠. 여기 표를 참고해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거부 반응, 만성 거부 반응 이렇게 있는데, 초급성은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한 2, 3일 정도까지 요 정도도 이제 초급성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다가 이제 수술하다가도 좀 나타나고요. 이게 수시간 이내에 보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확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이렇게 나타난다 주로. 이렇게 해서 초급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급성 거부 반응은 주로 일주일 이내에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서 3개월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길게 보면 6개월 이내까지다 해서 레이트 어큐트 그 리젝션 리액션이라고 해서 레이트 어큐트 RR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거부 반응을 이렇게 기간은 길게도 6개월까지도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성 거부 반응은 한 2, 3개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수년 정도까지 이렇게 만성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기간, 증상에 대한 발현 시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급성 거부 반응은 보통 6개월 이내이고 주로 일주일 이후에서 3개월까지를 나타내고 있고, 3개월 이후에서 6개월까지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해서 꼭 기간 정리를 꼭꼭꼭꼭 빨간표 하시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급성 거부 반응일 때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치료법은 없고요. 즉시 이식신을 그냥 제거를 해버리셔야 되고요. 급성 거부 반응에서의 치료 방법은 일단 스테로이드 써보고 면역 억제제 써보고 방사선 조사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는 걸 하고요. 일단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떼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치료를 좀 진행을 해본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만성 거부 반응일 때에는 치료 방법은 원인 확인에 따른 처치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또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게 그 나중에는 이렇게 만성 신부전처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투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염 이게 이제 이완율과 사망률 증가의 주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환자들은 지금 타클라리무스 그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염의 찬스가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좀 많이 높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완이 되는 게 진균이죠. 그래서 우리 발꼬락에 그 곰팡이균이 무좀이잖아요. 진짜 징그럽게 안 났잖아요. 이게 진균 이게요 진짜 끈질겨요. 그래서 약도 만약에 이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데 진균에 감염이 됐다 이러면은 거의 소생 가능성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도 엄청 독하고요. 그래서 진짜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게 이 진균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 있다. 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이제 죽상경화성 혈관 질환, 심부정맥,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신동맥 협착이라든지 급성 세뇨관 개사, 급만성 신이식 거부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악성 종양이 일반인의 암 발생 빈도의 한 2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요로계 쪽에서는 신장의 자연적 파괴, 요관 문합부의 소변 누출, 폐색, 역류 이런 증상들이 좀 보일 수 있고, 호흡기계 쪽은 폐렴, 폐부종, 폐색전증, 결핵
이제 재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신피지 호르몬의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서 관절 내 무균성 괴사라든지 궤양,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기타 등등의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후에 대상자 교육을 굉장히 좀 잘 시키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감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치아 건강, 부인과 건강 상태 유지를 잘 이제 하도록 이제 관리해 주시고, 교육해 주셔야 되겠고, 생균 백신은 이제 투여를 금지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관련된 설명, 이와 관련된 건강법 교육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환자를 잘 이제 케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 2, 3주 후에 고열, 발한, 핍뇨 등의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반응은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답은 뭐예요? 3번이죠. 급성 거부 반응. 맞죠? 이건 실제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참고해서 꼭 봐주세요. 자, 문제 2번. 왼쪽 팔에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대해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왼쪽 팔에 시행을 했잖아요. 왼쪽 팔에서 혈압 측정 안 돼. IV 안 돼. 자, 그리고 시술 후에 바로 동정맥루를 이용한 투석이 가능하다? 아니죠. 마추레이션, 성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정맥루에 드릴 있는 것은 정상이다? 예, 맞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불의, 잡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정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몇 시간에 한 번씩, 4시간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팔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아니죠. 자, 수술하시고 오면 이 환자 부종이 있다 그랬죠. 24시간 동안 팔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하는 건 뭐예요? 이 환자의 마추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팔에 토니캡 감고 이렇게 공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 훈련들을 좀 하는 게 일주일을 지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왔어요. 자,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참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남성 생식기 부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